1. 반지름이 R인 중실축과 바깥 반지름이 R이고 안쪽 반지름이 0.6 R인 중공충이 동일 크기의 비틀린 모멘트를 받고 있다면 중실축 중공충의 최대 전달 능력 B는 4. 1.15. 2. 그림과 같은 캔틸레버보에서 자유단 A의 처짐은 4번. 3. 그림에서 직사각형의 도심축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 IXY의 크기는 4. 0cm4. 4. 길이가 3m이고 가로 20cm, 세로 30cm인 직사각형 단면에 기둥이 있다. 좌고력력을 구하기 위한 이 기둥의 세장비는 3. 52.0. 5. 다음에 단순보에서 A점의 반력이 B점의 반력의 3배가 되기 위한 거리는 X는 얼마인가? 3. 6.06m. 6. 아래 그림과 같은 남행 구조물에서 A점의 반력는 4. 9톤. 7.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A점의 연직하중 P가 작용할 때 A점의 연직 처짐은 4번. 8. 다음 구조물의 변형 에너지의 크기는 1번. 9. 균질한 단면봉이 그림과 같이 P1, P2, P3의 하중을 B, C, D점에서 받고 있다. 각 구간의 거리 A는 1.0m, B는 0.5m, C는 0.5m이고 P2는 10톤, P3는 4톤의 하중이 작용할 때 D점에서의 수직 방향 변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하중 P1은 3. 23톤. 10. 그림의 보에서 지점 B의 휜 모멘트는 2. 마이너스 9.75톤 N. 11. 그림의 트러스에서 A 부재의 부재력은 3. 13.5톤. 12. 다음에 그림에 있는 연속보의 B점에서의 반력을 구하면 2. 7.5톤. 13. 다음 단순보의 지점 B의 모멘트 M가 작용할 때 지점 A에서의 처짐각은 3번. 14. 다음 중에서 점과 부의 값을 모두 갖는 것은 3. 단면 상승 모멘트. 15.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나무판이 못으로 조림된 T형 보에서 단면에 작용하는 전단력 255kg이고 한 개의 못이 전단력 70kg을 전달할 경우 못의 허용 최대 간격은 약 얼마인가? 2. 8.2cm. 16. 다음 그림과 같은 단순보의 이동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절대 최대 휜모멘트는 얼마인가? 1. 17.64톤 N. 17. 바닥은 고정 상단은 자유로운 기둥의 좌구 형성이 그림과 같을 때 임계하중은 얼마인가? 2번. 18. 아래의 표에서 설명하는 것은 1. 카스틸리아노의 제1정리. 19. 다음 그림과 같은 R은 4m인 3인지 원호화치에서 지점 A에서 2m 떨어진 이 점의 휜모멘트의 크기는 약 얼마인가? 2. 0.732톤 M. 20. 그림의 AC, BC에 작용하는 힘 FAC, FBC의 크기는 3. FAC는 5톤, FBC는 8.66톤. 21. 초점거리 20cm인 카메라로 경사 30도로 촬영된 사진상에서 연지점 N과 등각점 J와의 거리는 3. 53.6mm. 22. 하천 측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수위 관측소의 위치는 지천의 합류점 및 분류점으로서 수위의 변화가 뚜렷한 곳이 적당하다. 23. 등고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높이가 다른 두 등고선은 절대로 교차하지 않는다. 24. 수준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수평한 시준선을 얻기 위해서는 시준선과 기포관축은 서로 나란하여야 한다. 25. 수준 측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오차에 해당하는 것은 2. 광선의 굴절에 의한 오차. 26. 완화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클로소이드의 형식 중 S형은 복심곡선 사이에 클로소이드를 삽입한 것이다. 27. 그림과 같은 도로 횡단면도의 단면적은 A 단위 M. 3. 102m. 28. 지리정보 시스템 데이터의 형식 중에서 벡터 형식의 객체 자료 유형이 아닌 것은 1. 격자. 29. 평탄지를 25,000으로 촬영한 수직사진이 있다. 이때의 초점거리 10cm, 사진의 크기 23cm 곱하기 23cm, 종중복도 60%, 횡중복도 30%일 때 기선고도비는 1. 0.92. 30. 대단히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넓은 지형의 정지공사에서 토량을 계산하고자 할 때 가장 적당한 방법은 1. 점고법. 31. 표준 길이보다 5mm가 늘어나 있는 50m 강철줄자로 250m 곱하기 250m인 정사각형 토지를 측량하였다면 이 토지의 실제 면적은 4. 62,512.50 M2. 32. 정확도 1/5000을 요구하는 50m 거리 측량에서 경사거리를 측정하여도 허용되는 두 점 간의 최대 높이차는 1. 1.0m. 33. A와 B의 좌표가 다음과 같을 때 측선 AB의 방위각은 4. 5도 15, 22. 34. 어느 각을 관측한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최허값은 3. 73도 40, 13.7. 35. 단곡선 설치에 있어서 교각 I는 60도, 반지름 R은 200m, 곡선의 시점 BC 넘버 A 플러스 15m일 때 종단연에 대한 편각은 1. 0도 30, 80. 36. 지형을 표시하는 방법 중에서 짧은 선으로 지표의 기복을 나타내는 방법은 2. 영선법. 37. 수심이 H인 하천의 유속을 삼점법에 의해 관측할 때 관측 위치로 옳은 것은 2. 수면에서 0.2H, 0.6H,
0.8H가 되는 지점. 38. GNSS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배설타원체를 기준으로 경의도 좌표를 수집하기 때문에 좌표 정밀도가 높다. 39. 완화 곡선 중 클로소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클로소이드 요소는 모두 길이의 단위를 갖는다. 40. 삼각 측량을 위한 기준 점성과표에 기록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2. 천문 경의도. 41. 직경 10cm인 연직관 속에 높이 1m만큼 모래가 들어있다. 모래면 위의 수위를 10cm로 일정하게 유지시켰더니 투수량 Q는 보엘 HR이었다. 이때 모래의 투수계수 K는 4. 5.1m HR. 42. 개수로의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상류일대는 프로드수가 1보다 크다. 43. 반지름이 6m이고 세타 30도인 수문이 그림과 같이 설치되었을 때 수문에 작용하는 전수압은 2. 179.5kNm. 44. 유효 강수량과 가장관계가 깊은 유출량은 2. 직접 유출량. 45. 강우강도 공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강우강도 공식은 자기 유량계의 유량 자료로부터 결정되며 지역에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 46. 하천의 임의 단면에 교량을 설치하고자 한다. 원통형 교각 상류에 2m/초의 유속으로 물이 흘러간다면 교각에 가해지는 항력은 2. 2.4kN. 47. 원형 단면의 수맥이 그림과 같이 곡면을 따라 유량 0.018mGs가 흐를 때 X 방향의 불력은 3. 64.56N. 48. 강수량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중 이중 누가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강수량 자료의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49. 지름 D인 원관에 물이 반만 차서 흐를 때 경심은 1. D4. 50. HCS 방법으로 초과 강우량을 산정하여 유출량을 계산할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투수성 지역의 유출곡선 지수는 불투수성 지역의 유출곡선 지수보다 큰 값을 갖는다. 51. 그림에서 A와 B의 압력차는 3. 61.25kNm2. 52. XY 평면이 수면에 나란하고 질량력의 X, Y, Z축 방향성분을 X, Y, Z라 할 때 정지 평형 상태에 있는 액체 내부의 미소 육면체의 부피를 dx, dy, dz라 하면 등압면의 방정식은 1번. 53. 오리피스에서 cc를 수축계수, cv를 유속계수라 할 때 실제 유량과 이론 유량과의 비는 4. c는 cccv. 54. 유형 내의 DAD 해석과 관련된 항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우량, 유형 면적, 강우 지속시간. 55. 사각형 계수로 단면에서 한계 수심과 비에너지의 관계로 옳은 것은 1번. 56. 매끈한 원관 속으로 완전 달달 상태의 물이 흐를 때 단면의 전달 능력은 1. 관의 중심에서 0이고관벽에서 가장 크다. 57. 폭 9m의 직사각형 수로의 16.2m3s의 유량이 92cm의 수심으로 흐르고 있다. 장파의 전파 속도 C와 비에너지 E는 4. C는 3.0m/초, E는 1.115m. 58. 폭 35cm인 직사각형 위어의 유량을 측정하였더니 0.03m3s이었다. 원료 수심의 측정에 1mm의 오차가 생겼다면 유량에 발생하는 오차는 공식을 사용하되 원유시 단면 수축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4. 1.16%. 59. 관수로에서의 미소 손실은 3. 속도 수도에 비례한다. 60. 동해의 일본 측으로부터 300km 파장의 지진의 일이 발생하여 수심 3000m의 동해를 가로질러 2000km 떨어진 우리나라 동해안에 도달한다고 할 때 걸리는 시간은 중력 가속도는 9.8m/초이고 수심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 2. 약 194분. 61. 그림과 같이 복철근 직사각형 단면에서 응력 사각형의 깊이 A의 값은 얼마인가? 4. 183.8mm. 62. 연속보호 또는 일방향 슬래브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해석하고자 할 때 근사해법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인접 이경간의 차이가 짧은 경간의 50% 이하인 경우. 63. 압축 이형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압축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는 인장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보다 길어야 한다. 64. 옹벽의 구조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4. 뒷부벽식 옹벽의 뒷부벽은 직사각형보로 설계하여야 한다. 65. 그림과 같은 캔틸레버보의 활화 중 W에 의해 25kN이 작용할 때 위험 단면에서 전단 철근이 부담해야 할 전단력은 1. 69.5kN. 66. 그림과 같은 용접 이음에서 이음부의 응력은 얼마인가? 1. 140MPa. 67. B는 300mm, D는 450mm, 예지는 3D25는 2520mm가 일렬로 배치된 단철근 직사각형보의 설계 흉강도은 약 얼마인가? 4. 210.5kNm. 68. 강도 설계법에 의해서 전단 철근을 사용하지 않고 계소화중에 의한 전단력 Q는 50kN을 지지하려면 직사각형 단면보의 최소 면적은 약 얼마인가? 1. 15190mm. 69.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4.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내구성 및 수밀성이 좋으며 내화성도 우수하다. 70. 지름 450mm인 원형 단면을 갖는 중심축 하중을 받는 나선 철근 기둥에서 강도 설계법에 의한 축방향 설계 강도는 얼마인가? 4. 2774kN. 71. 처짐을 계산하지 않은 경우 단순 지지된 보의 최소 두께로 옳은 것은 윗 FY는 300MPa인 철근을 사용한 부재의 길이가 10m인 보. 3. 537mm. 72. 전단 철근이 부담하는 전단력 vs는 150kN일 때 수직 스터럽으로 전단 보강을 하는 경우 최대 배치 간격은 얼마 이하인가? 400MPa, BW는 300mm, D는 500mm. 3. 250mm. 73. 그림과 같은 단면의 균열 모멘트 MCR은 2. 38.6kN, M. 74. 주어진 T형 단면에서 전단에 대해 위험 단면에서 VUDMU는 0.28이었다. 휨철근 인장 강도의 40% 이상의 일료 프리스트레스트 힘이 작용할 때 콘크리트의 공칭 전단 강도는 얼마인가? 2. 230.5kN. 75.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400MPa인 E형 철근을 사용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피로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철근 응력 범위로 옳은 것은 1. 150MPa. 76. 다음 그림과 같이 직경 25mm의 구멍이 있는 판에서 인장 응력 검토를 위한 순폭은 약 얼마인가? 3. 145.8mm. 77. 아래 그림과 같은 PS15의 활화 중 18kN이 작용하고 있을 때 보의 중앙 단면 상연에서 콘크리트 응력은 은 3375kN이고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25kN M3를 적용하여 자중을 산정하며 하중 예수와 하중 조합은 고려하지 않는다. 1. 18.75MPa. 78. 그림의 단면을 갖는 저보강 PS15의 설계 균강도는 얼마인가? 3. 267.4kN, M. 79. 철근 콘크리트보에 배치하는 복부철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복부철근은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곳에 배치하는 철근이다. 80. 강도 설계법에서 휨 부재의 등가직 사각형 압축응력 분포의 깊이 알파 베타 1C로서 구할 수 있다. 이때 FCK가 60MPa인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베타 1의 값은 3. 0.65. 81. 다음은 정교함 1점토의 3축 압축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파괴 시의 전단 응력 타우와 시그마를 구하면 4. 타우 1.73tm2, 시그마 3.00tm2. 82. 그림과 같은 조건에서 분사 현상에 대한 안전율을 구하면 4. 3.0. 83. 3층 구조로 구조결합 사이에 치환성 양이온이 있어 활성이 크고 시트 사이에 물이 들어가 팽창 수축이 크고 공학적 안정성은 약한 점토 광물은 3. 몰모릴로나이트. 84. 다음 중 일시적인 지방 계량 공법에 속하는 것은 4. 동결공법. 85. 강도 정수가 C는 0, 40도인 사질토 집안에서 랭킨 이론에 의한 수동토 압계수는 주동토 압계수의 몇 배인가? 4. 21.1. 86. 그림과 같이 6m 두께의 모래층 밑에 2m 두께의 점토층이 존재한다. 지하수면은 지표 아래 2m 지점에 존재한다. 이때 지표면의 델타 P는 5.0tm2의 등분 보아중이 작용하여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점토층의 중간 높이 A점에 피해조미터를 세워 수두를 측정한 결과 H는 4.0m로 나타났다면 A점의 안밀도는 1. 20%. 87. 다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세립토의 비율이 클수록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은 증가한다. 88. 어느 집안 30cm 곱하기 30cm 제압판을 이용하여 평판제하 시험을 한 결과 항복 하중이 5톤, 극한 하중이 9톤이었다. 이 집안의 허용 지지력은 2. 27.8tm2. 89. 안반층 위에 5m 두께의 토층이 경사 15도의 자연사면으로 되어 있다. 이 토층은 C는 1.5tm2, 30도, 1.8tm3고 지하수면은 토층의 지표면과 일치하고 침투는 경사면과 대략 평행이다. 이때의 안전율은 3. 1.6. 90. 연약 점토층을 관통하여 철근 콘크리트 파일을 박았을 때 부마찰력은 1. 15.71톤. 91. 4m 곱하기 4m 크기인 정사각형 기초를 내부 마찰각 20도 점착력 C는 3tm인 집안에 설치하였다. 흙의 단위 중량 1.9tm3이고 안전율을 3으로 할 때 기초의 허용 하중을 테르자 기지지력 공식으로 구하면 2. 524톤. 92. 어떤 퇴적층에서 수평 방향의 투수 개수는 4.0 곱하기 10-3의 색이고 수직 방향의 투수 개수는 3.0 곱하기 10-3의 색이다. 이 흙을 등방성으로 생각할 때 등가의 평균 투수 개수는 얼마인가? 1. 3.46 곱하기 10-3의 색. 93. 직접 전단 시험을 한 결과 수직 응력이 12kgcm일 때 전단 저항이 5kgcm, 또 수직 응력이 24kgcm일 때 전단 저하인 7kgcm이었다. 수직 응력이 30kgcm일 때의 전단 저항은 약 얼마인가? 2. 8kgcm. 94. 크기가 1m 곱하기 2m인 기초의 10tm의 등분 보아중이 작용할 때 기초 아래 4m인 점의 압력 증가는 얼마인가? 1.
0.67tm2. 95. 두께 5m의 점토층을 90% 안밀하는데 51이 걸렸다. 같은 조건하에서 10m의 점토층을 90% 안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 201. 96. 흙의 내부 마찰각은 20도, 점착력이 2.4tm2이고 단위 중량은 1.93tm3인 사면의 경사각이 45도일 때 임계 높이는 약 얼마인가? 3. 21m. 97. 다음 현장 시험 중 사운딩의 종류가 아닌 것은? 4. 평판 제하 시험. 98. 페이퍼 드레인 설계 시 드레인 페이퍼의 폭이 10cm, 두께가 0.3cm일 때 드레인 페이퍼의 등치 환산원의 직경이 얼마이면 샌드 드레인과 동등한 값으로 볼 수 있는가? 1. 5cm. 99. 흙의 연경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터프니스 지수는 콜로이드가 많은 흙일수록 값이 작다. 100. 암지를 나타내는 항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1. 엔치. 101. 다음 하수량 산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우수량의 산정 공식 중 합리식에서는 i는 동수경사이다. 102. 정수시설 중 급속 여과지에서 여과 모래의 일효경이 0.45에서 0.7mm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 대한 모래층의 표준 두께는 1.60에서 70cm. 103. 함유식 하수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함유식 방류 부하량 대책은 폐쇄성 수역에서 특히 요구된다. 104. 정수 처리 시 생성되는 발암물질인 트리알로메틴에 대한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2. 염소 소독의 강화. 105. 다음 중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펌프의 특성 곡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 투출량 회전도 곡선. 106. 반송 슬러지의 SS 농도가 6000mgl이다. mlSS 농도를 2500mgl로 유지하기 위한 슬러지 반송비는? 3. 71%. 107. 상수도 취수시설 중 침사지에 관한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4. 침사지 내의 평균 유속은 20에서 30cm 매초로 유지한다. 108. 활성 슬러지 공법의 설계인자가 아닌 것은? 3. 비회전도. 109. 하수량 1000m3대2, BOD 200mgl인 하수를 250m3 유효용량의 포기조로 처리할 경우 BOD용 적부하는? 1. 0.8kg BOD M3대2. 110. 배수 및 급수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급수관 분기 지점에서 배수관의 최대 정수압은 100kPa 이상으로 한다. 111. 취수탑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제네지에의 도수는 자연유화식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제네지의 지형의 제약을 받는 단점이 있다. 112. 하수처리 제2용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하수처리수 제2용 지역은 가급적 해당 지역 내의 소규모 지역 범위로 한정하여 계획한다. 113. 착수정의 체류시간 및 수심에 대한 표준으로 옳은 것은? 3. 체류시간 1.5분 이상, 수임 3에서 5m. 114. 상수도의 배수관 직경을 2배로 증가시키면 유량은 몇 배로 증가되는가? 4. 4배. 115. 부역 양화로 인한 수질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투명도가 증가한다. 116. 다음 중 하수도 시설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슬러지 처리 및 자원화. 117. 펌프의 분류 중 원심 펌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적으로 효율이 높고 적용 범위가 넓으며 적은 유량을 가감하는 경우 소요 동력이 적어도 운전에 지장이 없다. 118. 급수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은 계획 1일 평균 급수량의 계획 첨부율을 곱해 산정한다. 119. 유수 유출량이 크고 하류시설의 유화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필요한 우수 처리형 시설은? 2. 우수 조정지. 120. 인구 15만의 도시에 급수 계획을 하려고 한다. 계획 1인 1일 최대 급수량이 400m인 AY이고 보급률이 95%라면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은 1. 57,000m3대2.